26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영화상 후보에는 총 5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후보작 중에 하나인 시라트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현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국가나 사회를 다루는 것이 아닌 어딘가에 있을 법한 가상의 공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지만 인물의 대사나 전개로 보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군의 통제가 강력한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사막에서 진행되는 레이브 파티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꽤 긴 시간 다양한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게 되죠. 파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복장의 그들은 집을 떠난 딸이자 누나를 찾기 위해 파티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을 찾아 헤매던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군대가 파티를 해산시키자 다시 실마리를 놓칠까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몇몇 사람들이 군의 통제를 벗어나 도망치는 것을 보고 망설이다 그들을 쫓아갑니다. 새로운 파티 장소에서 가족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영화는 본격적인 전개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나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관객들이 충격을 받는 부분이 크게 2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절벽신입니다. 군을 피해 도망가던 일행은 더 확실하게 도망치기 위해 험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길은 굉장히 높은 산을 돌아서 가는 루트로 매우 험난합니다. 화면도 산과 절벽을 와이드샷으로 잡으면서 시각적인 공포를 더해주죠. 그들이 가는 길의 고통을 표현하듯 위태로운 길이 계속 이어지다 앞서가던 차가 고장나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을 수습하려던 중 아들을 잃게 됩니다. 보통 창작물에서 아이가 죽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 금기를 깨는 영화가 있긴 한데 비평가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죠. 살인마 재개집 같은 영화들이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들은 영화를 보다가 아이 캐릭터가 죽는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전에도 영화가 그다지 밝지는 않았지만 이 씬을 기점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극중 인물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관객들이 조금씩 공감하게 되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넓은 사막에 멈추고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작게나마 레이브 파티를 시작하죠. 아픔을 잊고 흘려보내려는 듯이 무아지경으로 춤을 춥니다. 파티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도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음악에 몸을 맡기고 빠져들게 됩니다. 관객들이 이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눈치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지뢰가 터지면서 한 명이 산산조각 납니다. 여기가 바로 2번째 충격 지점입니다. 사실 앞의 전개도 전개지만 여기서 정말 한 대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거 이렇게 꺾는다고? 드래프트가 F1 더 무비보다 더 심합니다. 영화를 예상하던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죠. 이 장면 전까지는 이 영화의 핵심은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작품성으로 좋은 평을 받는 영화들을 보면 받아들임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결국 인정을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던가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영화들이 결국 그랬죠. 그래서 2번째 파티씬을 보면서 이 영화도 같은 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뢰 폭발씬을 보고 완전히 내 착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화의 호불호 포인트이죠. 영화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시적인 비극 안에서의 미시적인 고통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와 보면 레이브 파티씬이 생각보다 오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광기를 느낄 수 있죠. 겉모습에서나 눈빛, 행동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인공 가족과 동행하는 인물들도 대부분 신체 일부가 없거나 정신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견디기 위한 도피처로 레이브 파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가상을 배경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몇 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한국 안에서 느끼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뉴스에서나 보는 지나가는 이슈로 여겨집니다. 어느 지역이 폭격을 당했다. 그 안에서 민간인이 얼마나 죽었다. 아나운서가 감정 없이 전달하는 한두 마디로 지나쳐버리죠. 하지만 그 하나의 전쟁 안에서 몇천 몇만 개의 비극이 존재합니다. 극중 아버지가 아들을 잃기 전까지 파티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현실의 우리도 외국의 비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 속 첫 번째 파티에서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아버지는 두 번째 파티에서는 비극의 당사자가 되어 완벽히 포함됩니다. 결국 직접 경험하고서야 동행들에 대해 완전한 공감을 하게 되죠.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는 굉장히 충격적인 엔딩으로 유명합니다. 엔딩의 충격도 물론이지만 저는 감독의 인터뷰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감독은 관객들은 주인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같은 상황에 있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그랬거든요.
인간은 결국 직접 겪지 못하면 철저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비극에 관심이 없죠. 타인의 죽음보다 내 당장 숙취가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평이 갈리는 지점인 지뢰씨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라에몽으로 유명한 작가 후지코 F 후지오의 단편 작품 중 어느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동호회 사람들끼리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한 청년이 보여준 작품은 동호회 사람들의 비웃음을 삽니다. 일상적인 장면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밝은 화면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핵전쟁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제 어떻게 멸망한지 모른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비웃기만 합니다. 청년은 점점 열을 올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대사는 뚝 끊겨버리고 하얀 장면만 다음 컷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화는 그렇게 끝나게 되죠. 만화 속의 영화처럼 그 단편의 세상이 그렇게 핵전쟁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 죽음에 관하여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거든. 굳이 어렵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자신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조심하질 않는 거야.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된 사람에게 신이 건네는 대사입니다. 이 두 만화에서 말하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이라고 보일 수 있는 지뢰신이 그럴 수도 있다고 설득이 됩니다. 삶의 변수가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화는 의외로 불친절하고 일반적인 작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향에 맞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 나면 커다란 세계 속의 모습과 그 안에 작은 인간에 대해 사고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음향 세팅이 제대로 된 곳에서 본다면 몰입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느 순간 영화적 체험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라트였습니다.